새벽 4시 부산 동구달동 내이언덕 은하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골목 끝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두 손에는 낡은 장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매년 그랬듯 추석을 앞둔 시장길이었습니다. 또 혼자 나가십니까? 이유 재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말을 이어갈 기운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기나루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따끈한 국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소고기색은 돼지 앞다리 두근. 전날 시어머니오 복내 가져거 준 목록이 머릿속에 또렷했습니다. 한치의 차이도 허락되지 않는 목록이었지요. 윤 여사님, 오늘도 제사 준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수는 습관처럼 웃었습니다.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과 손잡고 시장에 나오는 날을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진수는 울산에, 딸 지우는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만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못 내려가요, 엄마. 그 말에 말수는 언제나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그렇게 말해왔지요. 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장바구니 끈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은 짧지만 숨은 자주 막혔습니다. 이 길을 처음 올라온 것은 23살 봄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부지런히 살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현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남편 방만 수의 월급은 늘 빠듯했고 시어머니는 체면을 먼저 말했습니다. 말수는 집안의 일을 맡았고 그 역할은 해마다 당연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떠난 뒤에도 그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집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안방문 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장 바구니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서는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금이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이번 추석도 그냥 지나가겠지요. 말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며 그녀는 아주 잠깐 자신도 모르는 불안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이 불은 아침부터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말순의 손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도마 위에서는 칼소리 가규칙적으로 울렸고 냄비에서는 국물이 끓어 넘쳤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오 복내의 기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전이 그것뿐이냐? 문틈 사이로 날아든 목소리의 말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금 방더 붙이겠습니다. 팬 위에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작은 화상이 남았지만 말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큰 신우의 명숙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부엌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아직도 이것밖에 안 했어요. 말수는 젖은 앞치마를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재료 손질이 좀 많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명숙은 입꼬리를 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마다 똑같다니까. 점심 무렵 작은 신우이 선화까지 도착했습니다. 선화는 조용히 인사한 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엌이 좀 어수선하네요. 그 한마디에 말순이 어깨가 더 굽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들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잡채를 지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곧바로 굳었습니다. 우리가 외유의 집 며느리는 새언니잖아요. 선아도 작게 덧붙였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요. 말순이 입술이 천천히 다물어졌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입 밖으로 내본 말은 그녀 스스로에게도 뜻밖의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바로 되돌려받았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남편 박만수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쥔 채 말했습니다. 아직도 밥 못 먹나?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밥상에 반찬을 올려놓자 만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그 말에 시누이들의 눈길이 동시에 상으로 향했습니다. 좀 부실해 보이네. 명숙이 말이 겹쳤습니다. 말순이 가슴에 무언가 툭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잡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맨날 지금이다 다음이다. 그 목소리에 술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상황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더 빨라졌고 숨은 더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말순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소주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인가? 만수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습니다. 말수는 조바심 속에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금방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이 너무 느리다. 그 말 한마디에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기울고 부엌이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러나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가족 음식 한 개를 향해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그 저평소와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말순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을 때 집안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접시 끝을 맞추듯 상 위에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거실 중앙에 시어머니오 복내가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남편 박만수와 시누이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이게 다냐? 만수의 낮은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잡채랑 국은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잡채를 접시에 담아 나오는 사이 거실에서는 이미 소주병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말순이 접시를 내려놓자 명숙이 상위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빈약해 보이지? 선아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예년 같지 않네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들어보더니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간도 싱겁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말순이 어깨 가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시 간 맞춰 오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만수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앉아라. 명령처럼 짧은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멈칫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되겠나? 그 말에 시누이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젓가락을 드럼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소주를 연거푸 들이켠 뒤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기를 못 피는지 아나.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 꼴이니 내가 어디 가서 체면이 서겠나.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만더부지런했어도 이런 소리는 안 나왔지. 그 말에 말순이 손등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명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새언니도 차문이 없네. 심한 말도 아닌 척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사람을 정해놓고 던지는 말이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상 아래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만수가 벌떡 일어서더니 말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 들어. 말수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 말이 틀리나. 그의 얼굴에는 술기가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말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 만수의 손이 말순의 머리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게 잡아당겨졌고 말순의 고개가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신 차려라. 방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누이들은 몸부림질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 가늘게 나왔지만 손을 떼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더 버티듯 손에 힘을 주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에서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내 인생도 이 모양이다. 그 말이 마지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위의 공기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처럼 정체되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정상 박동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피에는 아직도 따가운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주머니 안에서 짧게 진동했습니다. 딸 지훈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 말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다. 그러나 그 문장을 보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전단지 몇 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말수는 그 종이를 조심히 보며 다시 서랍을 닫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 제조 금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이 이대로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말순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전과 똑같이 되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윤말수는 거실이 아닌 부엌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자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몸보다 마음에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도망치듯 피하던 부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서 있는 기분이었지요. 말수는 싱크대 아래에 넣어 어두웠던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정상담센터 번호. 몇 번이나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가가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어젯밤 일을 짧게 말해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말했습니다.
지금 용기 내신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말순이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딸 지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잠은 좀 잤어.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 처음으로 진짜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괜찮다. 지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가 내려갈게. 그 말에 말순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낮 무렵 거실에서 만수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말수는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 않고 부엌문 트랙이 되어 섰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내가 심했다. 그 말은 짧았고 거칠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보 저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만수의 어깨 가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반찬을 조금만 차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먹을 만큼만 준비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그날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아직 어색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며칠 뒤 지윤이 집에 왔습니다. 딸은 말 없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서만 버티지 마.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앞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집은 여전히 같고 사람들도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순의 시선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닌 지키는 쪽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 선택하는 쪽으로. 말순은 저녁 노을이 비치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지만 분명한 빛이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어디로 가져갈지는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그녀의 남은 인생을 바꿀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을 비추었습니다. 윤말수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어제 지윤이 돌아간 뒤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밥그릇을 꺼내 놓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가국을 떼어볼까? 말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계보다 허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서툰 손놀림으로 국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냄비가 끓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불편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만수는 젓가락을 쥔 채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 가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참기만 하는 줄 알았다. 말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말에 만수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쉽지 않았지만 사과라는 말은 분명히 닿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오 복내는 말순을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호통이 아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날 많이 놀랐겠지. 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 가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다.
그 한마디에 사과와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서로 이상철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지우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말수는 괜찮다는 말 대신 이제는 솔직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말했습니다. 엄마 내 가엄마처럼 살까봐 무서웠어. 말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너는 너로 살아. 그녀는 처음으로 딸에게 부탁이 아닌 축복을 건넸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말수는 동네 문화센터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이제는 차례상이 아닌 자신이 먹고 싶은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수업날 앞치마를 매며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 있는 부엌이라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언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말순이 걸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편이다. 그 밤 말순은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요리 배웠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멋있어. 그 짧은 문장의 말수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기억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비로소 삶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달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윤말수는 불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다시 새벽은 오겠지만 이제 그 새벽은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은 시간은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시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